강신주의 감정 수업 37번째 후회. 모든 불운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나약함. 학창 시절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쓸데없는 후회가 엄습하곤 했다. 아직 답안지를 반도 채우지 못했는데 야속한 감독관은 어서 마무리하라고 재촉한다. 공부를 조금만 더 했더라면 이런 낭패는 없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었다. 학생 신분을 벗어난 지 이미 오래지만 사정이 별반 나아진 것 같지는 않다. 차가운 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연말이면 비슷한 후회들은 어김없이 찾아오니까. 올 한 해 내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는 자괴감도 한몫 단단히 한다. 이렇게 얼어붙은 몸을 녹이려고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안는 순간 수많은 후회의 감정들이 커피연과 함께 피어오른다. 만일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면 후회는 항상 이런 문법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법이다. 마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토머스 하디가 소설 캐스터브리지의 읍장에서 집요하게 응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후회라는 감정이다. 이 작품은 21살 젊은 나이에 술김에 저지른 경솔한 결정으로 인해 인생의 여정이 바뀌고 결국 쓸쓸하게 죽어가는 henchard의 절절한 이야기다. 일자리를 잃은 스트레스로 인해 henchard는 아내와 심하게 다툰다. 얼마나 남루한가. 사장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애꿎게도 약한 아내에게 화풀이를 하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운 반, 그리고 그걸 받아주지 않는 아내에 대한 서운한 반. 집에서 뛰쳐나온 henchard는 마을 축제에서 만취하고 만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만다. 술만 취하면 허세를 부리던 henchard는 술집 여주인의 농간으로 아내를 경매에 붙여 옥인이를 받고 뉴손이라는 뱃사람에게 팔아버린 것이다. 격분한 아내 수전은 henchard의 얼굴에 결혼반지를 집어던지고는 갓난아기를 데리고 뉴손을 따라가 버린다. 술이 깨었을 때 henchard는 자신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한다. 그러나 아무리 후회한다고 한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법. 아내는 이미 뉴손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난 뒤였으니까. 하지만 그의 아내 수전도 홧김에 뉴손을 따라 나섰지만 머지않아 후회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남편에 대한 애정이 남아서였을까? 아니면 생면부지의 남자와 살아갈 일이 막막해서였을까? 그러나 홧김에 남편을 떠난 것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너무나 격정적인 커플이 아닌가. 어쩌면 두 사람은 천생연분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토록 후회할 일을 과감히 그리고 단호하게 실천하다니 말이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나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될지 그때는 짐작도 못했을 것이다. 18년의 시간이 흘렀다. 어느 날 수전은 딸 엘리자베스 제인을 데리고 캐스터브리지의 읍장으로 출세한 henchard를 찾아온다. 그리고 그들은 재결합하는 데 성공한다. 아내를 잃고 난 후에 깊은 참회의 마음으로 henchard는 금주를 맹세하고 성실하게 부와 명예를 쌓아 올린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캐스터브리지의 읍장이라는 지위였다. 아내와 엘리자베스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henchard는 마침내 죄의식과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렇지만 henchard는 이것 또한 더 큰 불행의 서막이라는 사실은 짐작도 못했다. 자신의 딸이라고 믿었던 엘리자베스가 뱃사람 뉴손의 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henchard로서는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의 어리석은 선택도 엘리자베스 제인의 탄생도 모두 21살 때 저지른 자신의 실수 때문이니 결국 자신이 모두 감당해야만 하는 업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결국 캐스터브리지의 읍장에서 작가가 henchard의 기구한 삶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후회라는 감정의 내적 메커니즘이 아니었던가. 지나친 후회가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과정을 섬세하게 추적하면서 말이다. 감정적으로야 henchard의 생각은 타당해 보인다. 그렇지만 정말 수전이 henchard를 떠난 것, 그리고 수전이 뉴손과 살면서 엘리자베스 제인을 낳은 것,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henchard의 탓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henchard가 아무리 자신을 경매에 붙였다고 할지라도 수전이 좀 더 신중한 여자라면 철없는 남편을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또 경제적으로 넉넉했다면 친딸이 죽지 않고 살아서 재회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 비극은 21살 젊은 나이에 처자식을 돌보아야 하는 헨처들을 실직으로 내몬 당시 사회구조 때문에 예정돼 있던 것은 아닐까? 분명 일자리를 잃지 않았다면 헨처드가 좌절하여 수전과 다투거나 술독에 빠질 일도 없었을 테니까 말이다. 후회라는 감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후회에는 모든 불운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정신적 태도, 다시 말해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의식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영민한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 점을 간과할 리 없다. 후회란 우리가 정신의 자유로운 결단으로 했다고 믿는 어떤 행위에 대한 관념을 수반하는 슬픔이다. 후회에 대한 스피노자의 정의에서 정신의 자유로운 결단으로 했다고 믿는 이라는 표현에 방점을 찍어야만 한다. 자신이 모든 불행을 직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일종의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때에만 우리는 후회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 모든 불운은 자기가 초래한 것이라고 믿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은 선택에서 절대적으로 자유로웠다고 믿는 것만큼 거대한 착각이 어디 있겠는가? 이보다 더 큰 오만이 또 있을까?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라면 모든 불행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다시 말해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 쉽다. 이런 사람은 후회라는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기가 힘들다. 결국 후회는 신과 같은 강한 자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자주 찾아오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음주운전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자. 딸은 아버지의 죽음을 자신의 성적이 나빴던 탓이라고 믿을 수도 있다. 그날 아침에 좋은 성적표를 보여드렸다면 아버지가 밤에 술을 마시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동창회에서 친구와 만나 술을 마셨고 가까운 거리라 차를 직접 몰고 귀가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뿐이다. 딸의 후회에는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자신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렸다면 아버지는 죽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논리다. 한마디로 말해 이 논리에 의하면 딸은 아버지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부소불위의 자유를 구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딸은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자신이 살인자라고 후회하고 있는 것이다. 스피노자의 정의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후회라는 슬픈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행위가 자신의 자유로운 결단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된다면 비로소 후회라는 슬픈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실제로 한번 후회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여간해서 이 감정을 떨쳐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술을 마신 것은 나의 성적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친구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도 딸은 여전히 후회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전히 자신의 참담한 성적 때문에 아버지는 울적해져서 친구를 만났다고 딸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